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 국제 언론에서 인권 탄압이라는 논란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CNN이 MH그룹이라는 이 변호사 단체 또는 인권 단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쪽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더럽고 차가운 깜방에서 고생하고 있고 불을 환하게 켜서 제대로 잠도 못 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MH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며칠 전에 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낸 게 있습니다.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관련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부탁을 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 이 설명 자료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 정보가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일주일 전부터 수용시설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있다. 난방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는 독방은 수용자 6, 7명이 쓸 수 있는 3.6평 넓이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하면 2.3평이 된다. 방 크기는 다소 크지만은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방에 비치되는 집기, 식사, 일과 등이 같다. 방에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여 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잠들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침 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조도를, 밝기를 좀 낮추고 있다. 수용 거실을 아예 깜깜하게 해둘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낮추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무릎, 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에게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전문 의료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 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는 이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허리 통증을 고려해가지고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로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처우가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이제 참 어렵게 됐습니다. 김세윤 재판장이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다 사임시키고 앞으로는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변호인 없는 재판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구속 재판이고 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다 사임했으므로 국선 변호인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국선 변호인이 이 10만 페이지나 되는 이 자료를 보고 변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또 그런 지명이 되더라도 과연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응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은 변호인이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판 진행이 그럼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재판 진행은 가능한데, 그러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강제 구인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 경우에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재판정에 앉혀도 묵비권을 행사할 테니까, 일체 발언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의 재판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럼 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골석 재판이죠. 사람이 없는 데서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제 277조 2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 절차,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은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 끌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 변호인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면은 이건 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논란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적 재판이 아주 모양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재판도 하나의 이 작품입니다. 재판장이 가운데 서서 중심을 잡으면서 공정하게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들을 또는 피해자를 고려해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 모든 건물, 아름다운 미술품은 다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어그러져 버리면은 그게 추하게 보이니까 그게 작품이 안 되는 거죠. 이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평성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재판장입니다. 근데 재판장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평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6개월 구속 연장 결정이죠. 그 이유로 든 것이 최초의 구속영장 발부 때 빠져 있었던 SK 롯데 관련 사건을 추가로 수사 재판하는 것을 구속영장 한 번 더 발부하는 이유로 삼았는데, 이미 그 사건은 수사가 되고 재판도 이미 사실상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당치 않는 것인데, 이 김세윤 재판장은 증거인멸을, 석방하면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6개월 연장을 결정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 재판에 응하지 않을 테니까 판사가 알아서 하라. 말하자면은 20년, 30년을 때려도 좋다. 다 받아들이겠다. 막 이런 자세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은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더 떨어질 데가 없으면은 사람이 독하게 되고 용감해집니다. 사실 그런 사람 좀 무섭습니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이 겁이 안 나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 참 어렵게 되는데, 이 어렵게 된 사람이 지금 김세윤 재판장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구속 연장 6개월 연장은 이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그 상대방이 노숙자든 대통령이든 누구한테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감방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제 국제적으로 시끄럽게 됐는데, 이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재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나마 재판 형식을 갖추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공평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은 재판장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방하든지, 뭐 석방할 때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석방을 하든지 해가지고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변호인 없는 상태의 재판은 안 된다니까.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이 국선 변호인을 맡겠느냐 하는 것도 쟁점이고, 맞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는데, 전직 대통령이 골석한 데서 판결이 나온다는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이 재판의 모습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이 공평성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첫째,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법 집행이 엄정해야 됩니다. 사실과 법리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전력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도망다닌 적도 없고 주거 부정이었던 적도 없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서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역사적 재판은 역사적 재판에 어울릴 정도의 품격이 있어야죠. 그것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것은 시간보다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꼭 선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보다는 공정한 재판, 정확한 재판을 하는 방법이 재판부도 살고 우리 사법부의 권위도 지키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세요. 그리고 석방한 다음에 재판하도록 합시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게 법리와 상식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